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 이제 16개 단지죠. 아니, 여의도가 그러니까 압구정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목동 이제 14개 단지 성서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마포 얘기 오늘 나올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오늘 다 나와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얘기하다가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예, 부산은 글쎄요, 부산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덜커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정을 한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뭘 제안했냐면, 볼게요. 일단은 안전진단, 첫 번째. 안전진단 강화를 좀 내려달라. 지금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안전진단이 너무 세갖고 이 안전진단 통과 자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죠. 그 두 번째는 공시지가 동결입니다. 동결이 쉬울 리는 있겠나요? 근데 어쨌거나 공시지가에 대한 동결입니다. 이제 대통령한테도 얘기했고 이제 국토부한테도 얘기한 거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드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는 시작하자마자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덜커니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아파트 가격이 2, 3억씩 재건축 단지를 기준으로 호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지 되고 재개발도 진행을 해야지 돼요. 뭐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시장에 줘야지 되는데 이 공급을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혼자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서울시 의회 의석수가 한 110석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100석이 민주당이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서초구를 뺀 나머지가 24개구가 또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임기도 1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 생각에서는 빅딜을 하지 않았나. 일단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그랬겠죠? 안전진단 좀 강화 좀 축소해주고 안전진단 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공시가격도 좀 동결하는 게 어떠냐.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국토부라든가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라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표심으로 이런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 오 시장 네 말처럼 우리가 안전진단도 한번 고려는 해볼게. 공시지가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지금 산정 방식이라든가 공시지가를 내려야 되냐 올려야 되냐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9억짜리가 12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이제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종부세에 대한 기준이 9억에서 12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공시지가 갖고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로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투기 억제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말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신 말대로 공시지가도 종결을 해줘. 그리고 주택가격 종부세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줘. 안전진단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통과해줘. 그런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뛰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택 공급 확대고 주거 안정인데 할 수 있을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주변을 돌려보면 다 적이야. 다 민주당이야. 그래.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그래서 한번 흔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 전화를 했겠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욕 얻어먹고 갈 테니까 당신들도 준비 좀 해줘라. 내가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사람들이 놀랄 거다. 오시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 그런데 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오시작의 생각이 그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저는 이제 임기 말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 연말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웃음풍선님.
내년에 시의원 지방선거까지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 저는 잘못 읽었어요. 예, 그렇죠. 바꿔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말 정도 돼서. 나는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와 민주당에다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도 충분히 건의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종부세 인하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했고, 나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거래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다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부동산 규제의 막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 이 다음에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재산권을 아주 크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걸 통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나는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정부에다가 내가 요구를 했다. 안전진단 장화를 좀 낮춰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빨이 안 막힌다. 지금 나는 부동산 가격도 작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거를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그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돌아온 화살을 연말에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과연 떨어지냐? 떨어지지는 않아요. 보시면 삼청대잠이죠. 삼청대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잠실 아시아선수촌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이 네 군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40억짜리가 49억, 청담동 청담 4위 이는 89제곱미터가 31억짜리가 35억,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36억짜리가 39억 2천만원, 잠실 아시아선수촌이 27억에서 32억으로 가격이 다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발을 한다고 하니 개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돼. 그럼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본인이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라든가 국토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당신이 개발한다고 해갖고 지금 1년 동안 개발도 못하면서 주택가격 호가만 올려놓지 않았냐?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도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지정을 안 해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기왕이면 어차피 오를 거라면 지정을 해버리자. 그리고 내가 이걸 안고 가고 연말쯤 돼서 내 의견이 피력이 안 됐을 때 이걸 갖고 내가 다시 역으로 공격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까지 그리지 않았을까. 물론 거래량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이 50.7%, 64.6%, 77.3%, 67.3% 거래량 감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는 당연히 거래량 감소는 이루어지겠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거래가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조사해요?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포에 살다가 청담동으로 이사 오고 싶은데 갑자기 청담동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돼서 이사 오고 싶어갖고 뭐 자금 조달이고 다시 이제 완벽하게 했는데, 갑자기 구청 공무원이 이제 물어보죠. 강남구청 공무원이. 아니, 반포에 계속 사시지요? 갑자기 청담동 이사 오시려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호구 조사를 통해서 이사를 해야지 되니까 귀찮고 번거롭고 복잡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겁니다. 어쨌거나 토지거래 허가 지정은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해도 오를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안 해도 오를 거라면 오세훈 시장이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안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어가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보다 떨어지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 지수를 보면 이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인데 계속해서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가 선거를 기준으로 아이러니하게 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는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사실상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1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상당히 큰 매수자 우회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 시장 입장에서는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정과 좀 어떤 빅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정도는 내가 끌어안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하죠. 자, 도심공공복합 후보지입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 제가 이 지도는 지금 라이브 3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3번 내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왜냐면 계속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 까만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공공주도 복합사업 후보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요.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 1차 구역 지정된 곳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16곳이 공공재개발 2차 구역 지정된 곳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좀 연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관해서 해보면 이게 도심공공복합 후보지 1차고 2차가 이제 미아리랑 이제 동대문 쪽에 13개 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요 지역입니다. 미아리와 동대문 쪽에 13개 지역이 지정이 됐고 이번에 삼청대잠이죠. 삼청대잠이 이제 강남부터 이 어디에요? 한강변부터 해갖고 요렇게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 6월 17일 날 지정된 거고 이번에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성동구 성수동에 이제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양천구 쪽에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성동구 쪽에 성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한남뉴타운 주민이라면 되게 화날 것 같아. 한남뉴타운과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은 사실 결이 비슷한 거거든요. 결이. 근데 성수동은 전략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한남뉴타운은 지정을 안 했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를 알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규제 중에 제일 마지막이야.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고 마지막에 쓰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한다. 뭐를? 개발을.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반드시 내가 개발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미 프로테이즈는 나온 거야. 뭐? 성수동, 압구정동, 삼청대잠, 그리고 어디에요? 여기 여의도, 그리고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과 동시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거야. 뭐 여기는 오세훈 나라는 사람이 무조건 개발을 시킬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가 조금 막아놓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포는 왜 빠진 거죠? 30억 평당 2억대에 육박하는 이 반포가 좀 빠진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자,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아까 공공재개발 1차, 공공재개발 2차 지금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전체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얘네는 지정일 다음 날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토지거래, 여기도 토지거래,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이 지역도 토지거래,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그리고 이제 봉천동, 흑사동부터 신림동 일부 지역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재개발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는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영등포 양평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구로의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의 노후주택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는 지역은 이 도봉구와 지금 이번에 수유동 일부 지역들, 요 지역들 그리고 이렇게 연신내와 그 은평구 서북권 지역에 이제 몰려있는 지역들 그리고 영등포 쪽과 봉천동 지역들 그리고 가산동 지역들 여기 일부 지역,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지역은 2월 4일 이후에 현금청산이죠. 현금청산. 그렇죠. 이사 대책 이후에 현금청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도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지도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웬만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구나 현금청산 대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싶거나
뭐 거주지를 옮기고 싶어도 이제 뭐 갈 곳이 별로 없어. 갈 곳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일단 재건축 시장 한 번만 볼게요. 재건축 시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의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 뭐 목동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목동과 여의도를 뺀 지금 삼청대점이라든가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게 풍선효과인데 이제 풍선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 중에서 그나마 재건축으로 좀 중저가의 재건축을 살 수 있는 데가 이 노원구 쪽 지금 상계동 아파트 단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재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상계동이나 노원 쪽에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져 있지 않은 상계동 재개발 시장에 저는 올 1년간에 어마어마한 약진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약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산수로 계산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추가적인 2차, 3차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또 하나는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마용성입니다. 이 마용성 라인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도 계속해서 여기가 배제되는 곳이에요. 왜냐면 마용성 같은 데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주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들은 아니야. 그런 공공이라는 얘기를 좋아하는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 쪽에 있는 뭐 재개발, 그리고 노량진이라든가 흑석동 주변에 있는 지금 뉴타운이 지역에는 재개발, 1차 뉴타운들 중에서 뭐 장일이라든가 지금 뭐 기름 뉴타운 진행하는데, 그리고 이문희경 뉴타운 현재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청량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재개발의 가치들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 투자할 곳이 지금 민간 재개발로 확정된 곳 외에는 사실상 안전하게 들어갈 곳들이 없거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은 웬만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첫 번째로 묶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외에도 추가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실거주자라든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6월 달부터는 또 보세요. 6월부터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대출 완화가 돼요. 대출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1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실거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장에 진입할 거고, 근데 실거주자가 딱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다 지우고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지금 여기서 아까 빠졌던 데가 어디죠? 빠졌던 데가 삼청대장, 그리고 압구정동, 성동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양천구 목동에다가 이번에 이제 4월 14일날 추가 지정된 곳이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특별하게 어디 많이 들어갈 만한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라든가 아니면 지분 투자를, 재개발 지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쁜 시간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 토, 일, 월. 앞으로 4일 동안이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삼청대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당시에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에 5일 정도 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지역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동안 한 4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아마 이 지역들에 대한 큰 거래들이 수반되지 않을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상당히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토, 월까지는 상당히 바쁜 일주일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결국 풍선효과인가요? 그러면 서울 전체가 다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정부 규제로, 그러니까요. 정선진님 얘기처럼, 자, 경부 규제로 재개발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주면 주택가격 상승이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내가 막겠다. 어떻게 내가 총대 짊어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버리겠다. 왜? 토지거래가 허가구역만큼 강력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빅딜을 해버린 거잖아.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고 갈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1년이란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오 시장 입장에서는 1년이란 기간이 남은 기간 동안 야 규제 완화를 너무 안 해준다. 국민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1년의 제 생각에는 작전이지 않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자, 규제 완화를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누가 정부도 안 도와주고 시의회도 안 도와주고 24개 서울시 구청장들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 내 말은 먹히지가 않는다. 나는 빨리 공급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이 빨랐죠? 저 흥분하면 좀 말이 빨라져요. 좀 천천히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세훈부터 좀 큰 그림이고요. 커초디님 결국 풍선 효과인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그냥 판서를 통해서 할게요. 첫 번째 저가. 그러니까 서울시 저가면 얼마죠? 서울시 저가 6, 7억대. 6, 7억대. 이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6, 7억이었는데, 그죠? 이제 저가 아파트입니다. 6, 7억대 아파트 가격에 반등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위가격 아파트. 이제 중위가격은 이제 11억 이상입니다. 11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키 맞추기. 추기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계 주공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혹은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가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라 가격입니다. 지분 가격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왜?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서울시에서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묶고 있는 지역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자재를 묶어 놓는 거야,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자재를 싹 다 묶어 놓는 겁니다. 별하나님, 서초, 강남 등 빌라 투자,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마용성이라든가 강북 구도심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보다는 늦겠지만, 서초, 강남의 특징은 이거죠. 서초, 강남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냥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할게요. 재건축 아파트야. 강남에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25억이야. 옆에 B라는 주택가가 있어요. 이 빌라는 8억이야. 25억짜리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해서 34평 아파트를 지으면 35억에서 40억 갑니다. 그냥. 근데 8억짜리 아파트 부시고 재개발해도 35억에서 40억짜리 가. 그러니까 8억짜리 빌라를 사나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나 결론 35억에서 40억짜리 아파트 짓는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는 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서초 쪽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투자다. 물론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죠.